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을 배우는 가장 재미있고 쉬운 방송 주유소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주유소는요, 여러분들 모두 알고 있다시피 콘서트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정말 잘 나가는 위원님 2주 연속으로 모셨는데요. 채널 고정해 주시면서 이 위원님만의 필살기 여러분들이 좀 함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 방송 같은 경우는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으로 유명하죠.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먼저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어서 계속해서 종목 상담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고 같은 번호 문자와 전화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 문자 샵 0082번으로 오늘의 주인공께 궁금한 질문사항이나 아니면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 특별한 이벤트 선물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도 받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주 연속 콘서트의 주인공이죠. 이주연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모시고 오늘 토크 콘서트 또 진행을 해볼 텐데 주유소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쉼 없이 좀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금요일에는 잘 나가는 저희 전문위원님들을 모셔서 콘서트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2주 연속 나오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뭐 박팀이어서 제가 좀 적대적으로 대하다가 오늘은 좀 재미있게 친화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최근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전문가님이 서울경제TV를 다 장악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틀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오늘 콘서트 자리에도 모시기 굉장히 어려운데 모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최근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잘 나가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다른 분들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겸손한 말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라는 게 사실 시간적인 부분이 좀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방송이 많은 것도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또 이왕 시작한 거 또 바짝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방송에서 또 여러분들 뵐 수 있는 것도 즐거움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체력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위원님이 이렇게 잘 나가고 계시는데 쓰러지면 큰일이잖아요. 최근 뭐 체력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다면 뭘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장 때문에 이 다크서클이 안 보이실 텐데 여기 턱 밑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지금. 요즘 주식 투자를 하려면 또 체력이 중요하잖아요. 전문가님 쓰러지시면 안 되니까 제가 옆에서 체력 관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위원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여러분들 문자로 지금 질문사항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주유소 자체 방청 신청은 매일 받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도 제가 지금 수시로 확인을 하면서 저희 이주연 전문위원님께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 방송 통해서 그 궁금증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니까 많은 참여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질문부터 좀 전문위원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면요.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요? 라고 시청자분께서 여쭈어 보셨어요. 아무래도 공매도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초보자분들에게는 좀 낯선 개념일 수도 있고 사실 전문가들도 좀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없는 걸 판다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하기도 하고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하고 특히 공매도 재개가 지금 한 3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공매도 뭔진 잘 모르겠지만 시작이 된다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일까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별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매매 생각을 별로 크게 개의치 않으세요? 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주식을 해서 공매도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났을 때는 내 판단이 문제고 내 손가락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지 지금까지 뭐 공매도가 문제야라고 생각을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공매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이제 내가 주식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1000주면 1000주 A라는 주식의 종목 A라는 종목의 주식을 한 1000주 정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주식을 빌려 가지고 매도를 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이제 하락했을 때 더 싸게 사서 저한테 돌려주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저는 뭐 무슨 이득이 있느냐? 그렇죠. 빌려줌으로써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가 있어요. 그 이자에 대해서 일부분을 이제 받게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가 떨어진 상태면 사실 뭐 손실이 그렇죠. 큰 거잖아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뭐 신경을 또 뭐 안 쓰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좀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분이 나쁜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누군가가 내 주식을 빌려서 그 사람이 이득을 봤는데 저는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럼 그쵸. 기분이 더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대차를 해서,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서 이렇게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전에 한번 그런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대차를 갖다 증권사에 전화해서 안 되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내 주식을 다른 사람들이 빌려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우리 이 운동을 하자 해가지고 게시판에 막 사람들이 증권사 전화해서 뭐 대차 안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참했습니다 하면서 막 했던 그런 운동들이 있었는데 요번에도 뭐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해두신다 하면 누군가가 내 주식을 빌려가서 공매를 치는 일은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공매도를 칠 때는 뭐 주식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주식을 빌려서 공매를 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기관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뭐 대주주들의 지분을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뭐 빌려서 이렇게 공매를 치는 거겠죠. 공매도는 사실 뭐 순기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물론 순기능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공매도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공매도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 너무나 이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네. 예를 들자면 공매도가 이제 주식을 빌려서 이렇게 팔아야 되는 걸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네. 없는 주식이 찍혀서 팔려 나간다라는 부분. 예전에 이제 삼성증권이 그런 실수가 이제 한번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거 매도했다가 지금 문제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처럼 이제 쉽게 이렇게 그 공매도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수기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전산화시키면 그런 게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1세기잖아요. 지금 굉장히 첨단 과학이 발달해 있고 우리가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주식들에게 이 블록체인의 기술을 입혀가지고 사고 파는 것을 바로바로 트래킹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매매 동향도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얼마나 샀는지 네. 그리고 기관이 얼마나 샀는지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안 만든다는 거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다. 그렇죠. 기술은 충분히 있습니다. 투자를 네. 하면 충분히 그렇게 편리하게끔 만들 수 있지만 그건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편리한 부분이고 네.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인들에게는 그런 정보들이 알려지는 게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들 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동학 개미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이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치를 살피기 때문에 이걸 연장을 하고 그쵸. 이제 필요 없이 이제 좀 과하게 연장을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작에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좀 재개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미국이나 일본, 대만, 뭐 유럽 뭐 다 할 거 없이 지금 다 공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지금 증시는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뭐 공매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공매도의 뭐 순기능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사실상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큰 공매도들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저는 좀 굉장히 좀 선호를 하는 편이었어요. 이유는 이 쇼커버링이라고 하죠. 네. 이제 나중에 물량을 되사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어떤 큰 손들이 공매도를 쳐놓고 물량을 다시 사들일 때, 이 감시망을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도 활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공매도는 내가 모르고 있으면 그게 이제 뭐 나빠 보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신경 쓰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공매도 재개된다고 해서 뭐 시장이 할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공매도 재개될까봐 시장이 미리 겁먹고 빠진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뭐 네. 공매도가 없어서 외인들이 안 못 들어온다. 산다든지 네. 그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제한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겠지만 그게 큰 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핵심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냥 여러분들 너무 주변에서 막 공매도 재개되면 막 어떻게 될 거다 막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그냥 좀 걸러 들으셔도 충분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매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는 이제 5월 3일 날 부분적으로 재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시장 완화를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대형주 위주로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일단 이 공매도 물량이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접근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면 지금 이 빠르게 일어나는 순환매가 코스닥이나 중소형주로 좀 옮겨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 사실 한 2월 말 3월 초부터 네. 해서 지금 증시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슬금슬금 올라왔는데 네, 그래서 벌써 지금은 신고가 부근이고요. 지금 거의 신고가 네. 부근이고요. 지금 가장 많이 오른 게 소형주들이에요. 맞아요. 네. 지금 대형주도 꽤나 올라왔지만 지금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강세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공매도 사실 뭐 시장에 영향을 덜 주기 위해서 공매도를 대형주들에만 국한되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좀 웃기는 이야기인 게 그렇죠. 대형주들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밀렸을 경우에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지 중소형주들이 뭐 조금 빠진다 아니면 급락이 나온다고 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선물 쪽이라든지 이제 옵션 쪽에서의 어떤 그 만기일에 나오는 공매도 대량으로 이제 공매도를 쳐서 지수를 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딱히 그렇게 뭐 공매도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이 생기기는 해요. 그렇죠. 그런데 주가가 과도하게 좀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공매도들이 쌓이는 경우들이 많고요. 일반적으로 뭐 좋은 기업들 계속 상승할 것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공매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제가 첫 번째 질문부터 이제 공매도 이야기라서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약간 금융당국에서 나오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나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주식을 뭐 이렇게 시작을 한 지는 한 20년이 됐어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주식을 쭉 해오면서 네. 보면 공매도가 막 문제야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이유는 그동안 이제 지수가 좀 박스피에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그렇죠. 그런 갇혀 오명이 있다 있었죠.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공매도 이제 고점에 오면 공매도 때려서 시장을 누르고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뭐 지금까지 뭐 주식을 하면서 공매도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는 신경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수익이 나면 뭐 공매도고 뭐고 이렇게 신경을 별로 안 쓰시게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급등주들을 굉장히 잘 포착해 내셔서 정치 테마주로 최근에 또 저번 주에도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그렇게 단기적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 같은 경우는 종목이나 차트를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이 나는 차트를 아무리 많이 봐도 급등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보이지 않던데 이 차트를 보는 법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실 것 같아요. 차트 보는 법 어떻게 보나요?로 물어보시면 사실 이게 뭐 차트에 대해서만 딱 강의를 한다면 한 8시간 정도 하면 그렇죠. 다 할 사실 것 기술적 같아요. 분석만 보면 네, 그렇죠. 기술적 분석만 하면 엑기스만 딱 모아서 한 8시간이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차트를 본다고 해서 이제 뭐 안다고 해서 배웠다고 해서 그게 이제 그대로 그냥 뭐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워낙에 이제 변수들도 많고 경험적인 부분들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차트를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A, B, C, D를 알아야지 영어를 읽을 수 있게 되고 국어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엇을 알아야지 글을 읽을 수 있듯이 차트를 보기 위해서는 뭐 캔들이라든지 이평선이라든지 뭐 추세라든지 파동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두셔야지 이런 차트 흐름을 딱 봤을 때 네. 지금 이 차트는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구나라고 이제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뭐 언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제표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어떻게 쉽게 보는 방법? 사실 쉽게 보는 방법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과 노력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이 차트를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이라는 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방향을 보는 겁니다. 네.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가 이 기업이 안정성이 얼마나 있는지, 성장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이 기술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돈 얼마나 잘 벌고 있는지 네, 기업이 그걸 그렇죠. 보는 거죠. 회사가 망할 회사인가 아닌가, 그렇죠. 돈을 얼마나 버는가 이런 부분인데 그럼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고 분석을 한 기업들이 있다 하면 주가는 실적대로만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지만 그리고 자산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으면 결국은 올라가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한동안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거래량도 없고 한 그런 종목들이 자산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업적인 분석,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다 하면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 차트에서는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 바로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주식이라는 부분에서의 주가의 흐름은 항상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이게 단기적인 시각의 단기적인 흐름이냐 아니면 긴 관점, 중적인 관점의 흐름이냐라는 부분을 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흐름들은 결국 파동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추세가 만들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차트적인 부분, 방향성을 본다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파동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께 도노 리포트나 이런 데서 AS를 해드릴 때 항상 보면 추세가 우상향 추세고 뭐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상승으로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쉽게 보는 법 좀 어렵긴 한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차트는 여러분들이 딱 켜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 어떤 종목을 들었어요. 친구가 막 얘기를 해요. 야, 요번에 이런 종목이 좋다더라. 딱 그런 얘기를 해요. 보통 지인들에게 종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MTS에 딱 들어가서 이 회사의 주가가 뭐 2, 3년 내에 바닥권에서 얼마나 올라왔는가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서 뭐 5배, 10배 이렇게 올라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아직도 바닥권에 잔잔하게 놓여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이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계속 하방으로 내려받고 있는 종목인지 그걸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더 이상 내려가지도 않고 바닥에 있네 아니면 우상향 흐름을 타고 있네 그런데 많이 오르지는 않았네 그렇다면 그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회사가 망할 건지 안 망할 건지 부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살펴보시고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인지 살펴보시고 네. 현금성 자산은 얼마나 들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재료가 뭐가 있는지 이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이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오르는 건지 실적이 그냥 좋아지고 있어서 아니면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섹터
그러니까 업황이 좋아져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아 상승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테마군에 속해서 이 종목이 움직이고 있는지,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지금 사회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이슈들 중에서 이게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는 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개가 이제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주가가 좀 급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차트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예시로 볼만한. 네, 말로만 이렇게 하면 그쵸. 사실 뭐 TV 틀면 어디서든지 떠드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최근에 정말 급등하는 종목들 잘 잡아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직접 어떤 종목으로 예시를 보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이라고 하시니까 네. 조금 섭섭한데요. 아, 네. 한 20년 경력 중에 한 19년 정도? 네.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 장이 좋으니까 사실 여러분들께 아닙니다. 말씀드리면 도노 리포트 보셨겠지만 네. 저도 뭐 어떤 뭐 기계적인 뭐 그런 뭐 AI, 솔직히 AI가 잘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네. 인간이다 보니까 뭐 컨디션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시장이 급변동 뭐 이렇게 뭐 종목들이 섹터 시장이 중심에서 되는 섹터가 아니라 벗어난 섹터를 이렇게 한다든지 하게 되면 네. 손실이 나거나 아니면 또 급락이 나올 때는 도너 리포트에 있는 종목들 역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손절이 이렇게 2월 15일이었나 중순부터 해서 시장이 좀 쫙 밀렸을 그렇죠, 때요. 그렇죠. 그때 포트폴리오에 있던 종목들 4종목이 다 같이 손절이 나갔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기준들을 일단 잡아놓고 시장이 이제 그렇게 무너졌을 경우에 손절을 한 이후 다시 복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겸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겸손 여기까지. 네. 그래서, 겸손 그만. 네. 어찌됐든 간에 급등주를 제가 뭐 잘 맞춘다기보다는 시장이 이제 급등주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하지만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좋은 종목을 찾아내는 것도 전문가님의 저는 대단한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예시로 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예시로 보자면 이제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 일단 도너 리포트에서 제가 그 크래프톤이라고 배틀그라운드라는 그렇죠, 이 네. 게임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이제 히트를 쳤습니다. 치킨이다. 네. 네, 치킨이다 하면서 이제 하는 게임인데요. 그 게임이 이제 굉장히 히트를 쳤고, 그 회사가 IPO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시에 이제 상장이 된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이제 글로벌적으로 대박난 게임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어떤 회사가 그 회사의 지분들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그런 식으로 엮이게 되고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섹터라고 하죠. 창투사들이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해서 창투사들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 어떤 특별한 종목이 개별적인 이슈로 오르는 게 아니라 창투사들이 전부 다 바닥권에서 같은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정배열 우상향으로 바뀌는 종목들의 섹터군이 하나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 종목들 내에서 어떤 종목이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장주를 먼저 찾아내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섹터들이 다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첫 번째로 상한가를 쳤던 종목, 그러니까 가장 시세가 강했던 종목, 가장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던 종목,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심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냈다라는 것은 돈은 멍청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돈은 스마트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몰리는 곳은요, 거기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차트만 사실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캐치해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확인을 하는 그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이 종목은 왜 첫 번째로 그러면 상한가를 갔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검색을 해보시고 상한가를 갔으면 이제 그 종목을 바로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두고 흐름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상품을 사러 백화점에 갔어요. 네. 명품 시계를 사려고 하는데 이 시계가 짝퉁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중요하죠. 네. 그죠? 그리고 이 시계가 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 이제 그런 방수는 것들을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만 보고는
매매를 한다. 이거는 사실 스캘핑이라든지 아니면 뭐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다 이런 어떤 이슈가 있는 정도는 다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주가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부분이 결국 재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 재료에 대한 부분들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 재료를 알고 나서 이제 차트에서 그러면 포인트를 찾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제가 서울경제TV에서 강의를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네. 그때 좀 굉장히 많이 풀어드렸어요. 그걸 이제 보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캐치를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네. 저한테 지금, 했다는 줄 알고. 네, 아니 지금 시간을 들여서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 네. 죄송한데, 자 TS 인베스트먼트를 일단 먼저 보면요. 주가가 우리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 찾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급등이 나오는 자리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바로 저항에 물려 있는 종목들, 저항을 돌파하기 위한 그런 저항과 굉장히 근접해 있는 종목들이 급등이 많이 나와요. 저항에 근접해 있으면 주가가 저항받고 밀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런 저항들을 돌파를 해내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지속 가능하고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다라면 그 저항 구간을 돌파해내고 주가는 상승할 거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러하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저항권 위치에 놓여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공략을 했을 때 물론 저항받고 밀리게 되면 손절을 하게 되겠지만 대신 뚫고 올라갔을 때는 굉장히 큰 수익이 난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5배에서 10배 오른 종목이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어떤 이제 재료가 알려져 있거나 재료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떠한 비슷한 흐름들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섹터군들이 있다면 조만간 그런 어떤 모멘텀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추적을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주가의 흐름들을 체크해 가면서 어느 시점에 내가 매수를 할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TS 인베스트먼트를 두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너무 좀 교과서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후에 주가가 한 차례 거래량이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시세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급등 전에는 항상 어떠한 흐름을 보이냐면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는 경향이 높아요. 보통은 한 3개월에서 6 정도의 박스권 흐름을 거치고 나면 주가가 이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제 시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승 흐름 속에 놓여 있는 종목들이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는 시점에서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2020년도 4월에 코로나19 이후 거의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때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박스권을 거치다가 주가가 한 단계 거래량 더 터지면서 레벨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박스권 흐름이 나오고 있는 동안에 지켜보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 상한가가 간 이후에나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돈은 멍청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그렇죠. 들어오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 이후에 확인을 하셔도 돼요. 그게 저 위에 5배 정도 오른 종목이 상한가가 나왔다고 해서 그때 가서 더 올라가겠지라고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바닥권에서 일단 상승세가 나오는 종목들을 일단 먼저 보시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을 하고 나니까 또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 또 박스권을 그립니다. 요거 지금 도노리포트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이제 포트폴리오에 이제 편입시켰던 시점이 2월 초였거든요. 이 2월 초에 박스권 상단, 그러니까 박스권 돌파 흐름이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돌파하는 자리에서 급등이 나와서 돌파가 바로 나오면 좋지만 네. 뭐 그런 경우들도 많죠. 전날 종가에 드리고 다음날 막 상한가 가거나 막 이랬던 종목들이 꽤나 있었는데
한 번씩 이렇게 박스권 고점권에서 또 눌리는 흐름들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눌림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요. 눌렸다라는 것은 올라가던 종목이 잠시 멈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눌림이 지속돼요. 지속되게 돼서 추세를 이탈해 버리게 되면 눌림이 아니라 이제 하락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제 100%짜리 뭐 기법, 100% 올라간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성이 높은 구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높은 구간,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했을 때 내 생각과 반대로 갔을 때는 정리를 하는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TS 인베스트먼트는 IPO라는 이런 아직 소멸되지 않은 재료가. 소멸되지 않은 재료가 있기 네.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이것은 눌림이다. 그리고 분명히 이 IPO라는 재료는 다시 이제 시장에서 어느 시점에는 부각이 될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릴 때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의 심리가 오르면 사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내릴 때마다 제가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를 종목인데 왜 비싸게 사냐는 거죠. 오를 종목인데 비싸게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를 종목이면 최대한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상승으로의 방향을 지켜주고 있는 종목이 내려올 때는 저점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계속 제가 여러분들 내릴 때 사세요 부분이 네. 그냥 저 뭐 한 10배 오른 종목 막 내릴 때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급등에 임박해 있는 종목이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사라는 말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TS 인베스트먼트 보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이지 딱히 뭐 제가 어떤 뭐 엄청난 1 더하기 1은 2라는 그런 공식을 가지고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상승하는 종목들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동평균선을 돌파한다든지 전고점 저항을 돌파한다든지 박스권 저항을 돌파한다든지 눌림을 받고 뭐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통점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공통점들을 차트에서 계속적으로 좀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으냐면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좀 미리 선침해하시고 싶으시다면 네. 급등한 종목들을 다 찾아보세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올랐던 네. 진단키트 관련주들 백신 그리고 관련주들. 뭐 백신 관련주들 네.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뭐 언택트 관련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쫙 찾아서 차트를 이렇게 보시고 캡처를 하시든지 해서 급등 직전에 어떠한 위치에서 주가들이 상승을 했나를 반복적으로 돌려보시는 겁니다. 그 차트 모양이 다 비슷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비슷한 흐름들도 있고요. 네. 사실 차트의 흐름이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는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패턴 부분보다는 3월 말 보면 거의 모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밑으로 그렇죠. 내려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시장이 만들어준 거다 생각을 하고요. 시장에서 이제 어떠한 섹터들이 부각이 되면 그 섹터들의 흐름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움직인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갖고 반복적으로 보시다 보면 도움이 될 거고 제가 앞전에 한번 이렇게 그냥 좀 쉽게 여러분들이 딱 들어서 이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좀 약간 공식화해서 네. 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바닥권에 이제 이렇게 있던 주봉을 봐서 바닥권에 이제 놓여 있는 종목들 중에요. 이렇게 좀 길게 봐서 굉장히 좀 저점에 놓여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주가 위치가 어디에 있나라는 부분을 제가 항상 체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주가 그러니까 지금 종가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장마치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찾는다고 했을 때요. 이동평균선의 저항이 없는 위치에 있는 종목이 좋습니다. 즉 한마디로 주봉상에서의 뭐 60일선, 121선, 21선, 5일선 뭐 이런 이평선들보다 주가가 위에 있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3배, 5배 이렇게 막 쫙 올라가 있는 종목 그런 자리가 아니라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이평선 저항들을 다 벗겨내놓은 그런 종목들이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딱 찾았다 하면 일봉의 흐름을 딱 보셨을 때 주가가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다든지 그런 상황일 겁니다. 상승을 해서. 그리고 일봉상에서는 정배열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을 거고요. 그럴 때 박스권, 저항권에 놓여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한다든지 아니면 20일 이평선을 이렇게 한번 깨고 내렸다가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첫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잘 거쳐진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공략해 보신다면 분명히 수익 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트를 공부해 보시면요, 비슷한 공통점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시점에 주가가 좀 상승을 강하게 한다라는 부분. 이거는 사실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돌파 위치에 있는 종목이라든지 돌파하는 시점에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이유들이 바로 시장에 많은 참여자들이 그 종목을 지켜보고 있고 저항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매수세로 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로도 물어보시고 정말 차트만 보고 매매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름값 하시는 양봉샤스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주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댓글로 많은 응원의 메시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딸기님이 몸살 나는 건 아니겠죠. 비타민 챙겨 드세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 까꿍님이 상한가의 맛, 양봉의 맛, 양봉샤스라고 보내주시기도 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신데 강정희님은 이주연님 팬입니다라고 또 보내주시고 이렇게 유튜브로도 많은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저희 위원님과 함께 이렇게 Q&A 시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문자 샵 008 열어두고 저희 위원님과 함께 문자 메시지 이쪽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아니면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문자로 접수 받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2부에도 종목 상담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전화, 문자 미리미리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점 매수가 또 어려우신 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너 리포트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나는 급등주 아무리 기본적인 기술적인 분석을 보더라도 차트를 보는 눈이 익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전문가님께서 도너 리포트 통해서 이런 종목들 집어내주고 계시니까 굳이 나는 종목만 하나하나 내가 찾아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8시 30분에도 이제 또 그 작전 타임 포트라고 지금 단기 포트하고 중장기 포트로 이렇게 나눠서 또 종목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단기 종목들을 이렇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중장기 종목들을 선호를 해요. 그리고 중장기 매매를 잘하는 편인데 그걸 또 오래 해왔고요, 단기 매매보다는. 그런데 이제 이 급등주에 대한 갈망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투자자들은. 중장기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도 내가 사서 바로 가는 시장에서 가장 좋은 종목은 삼성전자도 애플도 아니고 그 어떤 종목이든지 내가 사자마자 바로 가는 종목일 겁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는 종목. 그렇죠. 그리고 시세를 크게 내주는 종목일 텐데 이제 처음에 저도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할 때 바닥주를 하고 이제 오랜 기간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시간을 조금 덜 들이면서 이 맥점을 갖다가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시그널들을 이제 찾아내는 부분이 이제 차트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약간 이런 거였어요. 저희 전문위원님이 최근에 단기 급등하는 종목들 정말 잘 잡아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최근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중장기적인 투자의 베이스가 20년간 쌓여 있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좋은 타이밍에서 맥점을 잡아내는 것도 그런 내공이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점 매수 이렇게 얘기만 듣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서울경제TV를 하면서 이제 그 대선 테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최근에 또. 그리고 뭐 작년에 이제 진단 키트,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뭐 진단 키트 관련주들, 대선주들 이제 바닥권에 있을 때도 이제 했었고, 이렇게 테마주들을 계속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단기 투자자야, 단기 투자에 적합돼 있다. 그리고 절대 아닌데요. 이제 뭐 이 테마주 위주로, 개별주 위주로 공략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물론 제가 그런 부분들을 잘하긴 하지만 네, 잘하긴 하지만. 뭐 잘하기는 하지만 중장기 투자도 여러분 이제 채팅방에 와 계신 분들은 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중장기 투자도 사실 오래 걸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종목들도 거의 어떤 상승의 포인트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간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고요. 뭐 정책주라든지 요번에 이제 뭐 제로투세븐 같은 것도 바닥권에서 이제 드렸고 한데 기본적으로 이런 단기 매매는 변동성이 큰 위치에서 공략을 하고 변동성이 큰 종목들로 공략을 해야지 당연히 큰 변동성으로 이렇게 상승도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리스크라는 부분은 항상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투자를 이제 주식을 하시면서 일부는 좀 안정적인 종목들로 이렇게 비중을 채워서 가는 거 하고 그리고 또 일부는 이렇게 급등락을 할 수 있는 종목들로 공략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아침에 이제 작전 타임 때 만든 포트가 이제 그렇게 2개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 도놀이 포트는 어떻게 보면 계속 제가 종가에 이렇게 그렇죠. 담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 날 아니면 다다음 날 이렇게 한 며칠 내로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가고 있고 아침 방송 같은 경우는 시가의 매수를 좀 할 수 있는 종목들로 이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다행히 지금 뭐 보성파워텍이라든지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당일날 바로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와줘서 성적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어쨌든 거기서 중장기 종목들도 제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침 시간에 방송을 한 번씩 챙겨보신다면 좋은 종목들도 또 소개받으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각각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에 맞는 성격에 따른 이야기들 또 해주고 계시니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움직였던 특징적인 테마주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미지가 그렇게 굳어질까 봐 약간 두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희 오늘 이제 콘서트 시간에는 이주연 특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좀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도 좀 가볼게요. 주식 초보자이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프로그램 매매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이제 방송에서 많이 쓰는 언어 중에 하나죠. 프로그램 매매가 뭐 매도가 나왔다, 매수가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그게 뭘까 하고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프로그램 매매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하는 데 있어서 뭐 하등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그런 쓸데없는 잡지식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개인 하고 투자자는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는 잘 안 봐도 되나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이 뭐 기업 탐방을 가거나 아니면 뭐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쵸, 그쵸. 워낙에 많은 머리 좋으신 분들이 하루 종일 신경을 써서 리포터를 쓰시고 네. 하는 분들을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이나 외인들이 어떤 대량의 물량을 갖다가 매수 매도를 갖다 어떤 그 선물과 요런 현물에 이제 뭐 차이를 두고 이렇게 뭐 해지 차원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는 부분들도 있고요.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렇게 하기 힘든 물량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특정한 값이 도달했을 때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프로그램 매수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부분이 시장에서 뭐 뭔가 어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뭐 책을 또 읽어보면 책에도 사실 도움이 되는 내용도 있고 뭐 쓸데없는 내용들도 많잖아요. 주식도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 말고도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많고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다양한 모든 것을 뭐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면 뭐 경제학 박사들이 대부분 다 엄청난 부를 쌓았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핵심적인 요소, 시장의 돈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어디로 쏠려가고 있고 다음은 어디로 쏠려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생각을 하신다면 결국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또 잘 모르시고 듣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관심도 있으실 거고 뭐 공부 차원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하등 수익을 내는데 1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네. 오늘부터 뇌 속에서 그냥 삭제시키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주식 방송을 보다 보면 이 시황을 분석해주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꼭 들어가기 때문에 수급을 자꾸 보라고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프로그램 매매를 내가 몰라서 혹시 매매를 직접 하는데 도움이 그러니까 좀 힘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어려우시다면 선택적으로 봐도 되는 정보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가볼까요? 아무래도 돈의 흐름을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니까 정부가 어디에 돈을 쓸지 정부 정책 수혜주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이런 흐름들 따라서 건설주도 움직였고 경기 민감주들 많이들 움직였고 관련돼서는 앞으로 어디가 돈이 쏠릴 것이다. 여러 가지 키워드 나오고 있죠. 뭐 친환경이라든지 뭐 글로벌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잖아요. 네. 정부 정책 수혜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의원님? 정부 정책 수혜주 보통 이제 우리가 주식을 이야기할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중에서 첫 번째로 오는 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 테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그렇죠. 내년에 말씀드리는 무조건 이유가 열리는 행사 중에 하나니까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제 갈리잖아요. 그렇죠. 살림살이가 결정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권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제 정책을 쓰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고 하면 당연히 정부에서 투자하는 쪽 그리고 앞으로 뭐 쓸모없는 뭐 농업에 갑자기 4차 산업 포기하고 우리 농업에 투자할 거야 이런 나라들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미래에 우리가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정치권에서 이제 이 경제 쪽으로는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매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정치인들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쪽으로의 정책을 밀어줄 건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작스럽게 이제 뭐 부동산 정책이 뭐 이렇게 좀 안 좋게 돼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이제 공급을 갖다가 헛소리 나게끔 하겠다. 집을 더 짓겠다. 그죠?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건설주들에게는 호재가 될 거고요. 뭐 지나가다가 여러분들 새로 나온 과자를 하나 사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거는 와 어떻게 이런 과자가 있지 하는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이런 음료수가 어떻게 있지 라는 생각이 날 때 그럴 때 그 회사가 어디서 만드는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를 한번 찾아서 보시면 또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번에 이제 사석에서 이제 초코파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너무 맛있어서 잊지 못하는 과자가 있으면 그 회사의 주식을 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시로 혹시 들만한 게 오늘 장에서는 출산율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뭐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에 직행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거든요. 저출산 관련돼서 이런 것도 정부 정책으로 좀 급등하는 걸 미리 좀 선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문가님? 저출산 관련주들 제가 뭐 주유소에서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도너리 포트에서도 이제 포트에는 편입을 안 시켰는데 사실 이거는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소개는 해드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탁 편입시키기가 뭔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는 못했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정책 수혜주들을 저점에 있는 걸 잘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뭐 아직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임기가 끝나고 내년 대선 이후에 정책들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 잘 되고 있는 거에 대한 정책을 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뭐 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해결책이, 낸단 말이에요. 네, 계속 그렇죠? 나올 테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저출산 관련된 문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꼴찌란 말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이 인종이 그러니까 뭐 인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온다라는 맞아요. 점에서 이제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뭔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대책일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거기에 저출산 돈을 쓸 관련된 정책은 나올 거다라는 그렇죠.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제로 투 세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한번 보시면 네,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바닥권에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이었잖아요. 이 내려오는 흐름과 올라가는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5일선,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 이평선 4개가요. 5일선 순서대로 5일선이 제일 위에 있고 121선이 제일 아래에 있으면 네, 맞습니다. 그게 정배열인 거예요. 그런데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가는 시점, 그러니까 거꾸로 돼 있는 거죠. 121선이 제일 위에 있고 61선이 있고 21선이 있고 5일선이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놓여 있다가 주가가 이 이평선들을 정배열시키면서 맨 위에 있을 때 그때가 이제 정배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로 투 세븐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이제 이렇게 돌리기 시작한 부분이 11월 달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저항을 돌파하고 어떤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때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내릴 때 매수를 하는 건데 더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들 노란톡에서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멘트를 가로채 가셨는데 여러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문자로 많은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신 당첨자분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0334님, 2323님 등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최대한 이벤트 선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2부에서는 저희 이주연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될 예정이니까 전화와 문자로 많은 접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